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 중학교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참 기특하기도 하고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간의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이와 함께 중학교 3년 동안 읽었던 책들을 쭉 총 결산을 해봤는데요. 모든 책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읽고 괜찮았던 책들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좀 더 좋았던 책들을 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읽는 책 큐레이션은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조언을 좀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했던 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3년 동안 읽은 책들 중에서 지금도 집에 있는 책들을 조금 쌓아봤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책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저희 아이의 중학교 독서 생활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는 남학생이고요. 평상시에 책을 항상 가까이 두고 매번 책을 읽는 그런 책벌레 같은 친구는 아닙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친구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좀 여가 시간에 조금 더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항상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책을 읽고 잡니다. 그 습관이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잘 쌓여 있어서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요, 10시 전에는 모든 공부를 마치고 책을 읽다가 자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제 시험 기간에는 좀 더 공부를 더 하다 잤으면 좋겠는데 칼같이 딱 멈추고 책을 읽고 자더라고요. 뭐 좀 멋있기도 하고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가 더 옳은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중학교 때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그래도 멈추지 않고 적당히 꾸준히 독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아이가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은 편이에요. 사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저는 한 번에 2개의 학원을 잘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았고 책을 읽을 만한 여유도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읽을 책의 큐레이션은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저희 아이 성향에 맞춰서 추천을 좀 해준 편입니다. 아이도 보통 저에게 책 추천을 많이 부탁을 하곤 했고요. 보통은 문학과 비문학을 좀 비슷하게 읽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1학년 때부터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1학년 독서 기록장에 정리해 놓은 책을 세보니까 한 28권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 학교는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줘서요. 자유롭게 읽은 책을 정리하도록 해줍니다. 28권 말고도 좀 더 많은 책을 읽기는 했었는데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많이 읽었던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 많이 읽었고요. 용선생 세계사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15권짜리 책을 한 2번 정도를 전체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시기에 초안지나 삼국지 이런 책들도 좀 읽었고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서 목록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문학책입니다. 토드 스트라서의 파도, 구병모의 한 스푼의 시간, 이희영의 페인트, 베르거의 수학 귀신, 김선영의 시간을 파는 상점 1, 2권, 이현의 로봇의 별, 낸시 파머의 전갈의 아이, 이금희의 허구의 삶, 김남중의 보손게임단, 배유한의 스프링벅, 김혜정의 오늘의 민수, 팔라시오의 원더, 유영민의 오즈의 의류수거함, 마이어스의 나쁜 소녀는 없다.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해 놓은 거 그냥 쭉 읽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걸 좀 꼽아달라고 했더니요. 파도가 좀 재미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원더 좋아했고요. 페인트가 재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일 재밌다고 생각한 책은 이현의 로봇의 별입니다. 물론 저희 아이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문학은 청소년 문학을 위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게 참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워낙에 좋은 청소년 문학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양하게 읽으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문학을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 시기에 더 많이 읽지는 않았고요. 좀 더 역사책 같은 걸 더 많이 읽긴 한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비문학 책으로 좀 많이 읽은 책은요, 세상에 대해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세더잘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사형제도, 유전공학, 자본주의, 정치제도, 4차 산업개발, 우주개발, 안락사, 젠트리피케이션, 요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책을 뭐 아주 강추할 만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청소년 시기에 좀 요약본으로 책을 읽으면서 상식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써져 있기 때문에 좀 재미없어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냥 편하게 읽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읽었던 책은 잔넬라의 우리는 모두 그레타, 환경 분야의 책이고요. 법 분야의 곽한영 교수님의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그리고 세계사 책인데요. 이영숙님의 식탁 위의 세계사. 그리고 역시 환경 분야의 책인 박경화님의 여우와 토종씨의 행방불명. 그리고 1학년 마칠 때쯤 읽었던 비문학 책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입니다. 당시 아이가 세계사 책을 충분히 읽은 상태여서 한번 시도해볼래? 하고 총균쇠를 툭 던져줬는데 의외로 완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책 읽는 수준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총균쇠 같은 책을 한번 딱 완독을 하고 나니까 본인도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 이제는 그 뒤에 완전히 성인들이 읽을 만한 책들, 그리고 제가 읽는 책들과 같은 책을 읽는 그런 수준으로 좀 올라서 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 책은 이 정도까지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2학년 때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학년은 24권 정도의 책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책을 읽었구나 라고 봤더니 굉장히 두꺼운 비문학 책을 이때 많이 봤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독서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책을 권해줄 때요, 좀 어려운 비문학 책을 한참 읽고 난 다음에는 조금 가벼운 소설을 읽도록 권해주고요. 가벼운 소설을 좀 읽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겨워졌다 이럴 때쯤 조금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비문학 책을 읽어보곤 합니다. 문학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아라비안 나이트, 닐 게이먼의 북유럽 신화, 르로르의 꾸베시의 행복 여행, 에거서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 하워드 파일의 로빈 후드의 모험. 2학년 때 읽었던 문학책 중에 좀 더 재미있었던 책을 골라보라고 했더니 못 고르더라고요. 2학년 때 읽었던 요 책들은 다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굳이 고르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아라비안 나이트, 오리엔트 특급 살인, 로빈 후드의 모험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문학보다 비문학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과학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리스트를 보면요. 유현준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폴 너스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승찬의 모두의 파이썬, 태지원의 토론하는 10대를 위한 경제문학 융합 콘서트, 신진아의 빅데이터로 직업을 고른다면, 슈타군의 종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2권, 에밀리 엔시스의 우리는 신뢰형 인간, 마이크 브라운의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조너선 실버타운의 먹고 마시는 것들의 자연사. 제가 추천했던 과학책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더 좋았던 책들을 골라보라고 했더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를 꼽았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이 책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1학년 후반기에 총균세를 읽고 나서 2학년으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읽은 책들이 비문학이었어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조금 가볍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코스모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읽은 게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대부분의 과학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어요. 독서 기록장만으로 보니까 3학년 때 읽은 책들이 가장 많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학부터 한번 보면요. 손원평의 아몬드, 이미희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 1, 2권, 리사 톰슨의 골드피쉬 보이, 할레드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 조지 오웰의 1984, 쥘 베른의 지구 속 여행, 루이스 세커의 구덩이,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밖으로 도망친 100세 노인, 또 101세 노인, 구병모의 위저드 베이커리, 김동식의 회색 인간,
이꽃님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황영미의 모범생의 생존법, 천선란의 천개의 태양,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단테의 신곡, 프레드릭 베크만의 오베라는 남자,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3학년 때는 조금 더 공부에 신경을 좀 쓰는 시기이기도 하고 머리 아플 것도 좀 많을 것 같고 이래서 오히려 조금 더 가벼운 소설도 제가 많이 권해줬거든요. 보통 그런 책은 3학년쯤 되니까 하루면 읽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뭐가 제일 재밌었느냐고 좀 물어봤는데요. 저희 아이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 좋아했고요. 골드피쉬 보이 좋아합니다. 지구 속 여행, 줄베른 책 좋아하고요. 특히 저희 아이 개그 코드에는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밖으로 도망친 백세 노인, 이걸 진짜 좋아했었어요. 회색인간도 좋아했고요. 김초엽 작가님의 책도 좋아하고 최근에 단테의 신곡을 읽었는데 이 지옥편이 너무 재미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취향이 그냥 그런가 봅니다. 3학년 때 읽은 비문학입니다. 박성혁의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송병건의 세계사 출입안, 문유석의 최소한의 선의, 알랭드 보통의 뭐가 되고 싶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 고무의 공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브라이언 헤어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제니퍼 코퍼의 10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 정재승의 12발자국,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앤드류 놀의 지구의 짧은 역사, 사이먼 싱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 리사 이오띠의 8초 인류, 리처드 도킨스의 마법의 비행. 3학년 때 읽은 비문학 책은 대부분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책을 또 아이에게 좀 권했던 모양이에요. 최근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 때처럼 편안하게 책 읽을 여유가 별로 없겠구나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풀거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독서에서 조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리스트를 한꺼번에 쭉 열거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